새벽 공기가 코끝을 얼게 하던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서울 도심의 수많은 가로수 조명이 연말 특유의 반짝임을 쏟아내고 있을 때였다. 오후 9시 5분, 상암DTV 스튜디오 뒤편 주차장에서 촬영을 마친 이찬원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스태프를 순서대로 포옹하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길 차 막힐 테니 다들 따뜻히 입으세요. 익숙하면서도 늘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말투. 그는 잠깐 매니저에게 귀 기울이더니 누나, 우리 팀 다 귀가 확인되면 바로 메시지 주세요. 그리고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하고 들어갈게요. 라고 당부했다. 그날 스케줄은 예정보다 2시간가량 지연됐고 스태프들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이찬원은 습관처럼 마지막까지 현장을 정리하는 막내 FD에게 물 한 병을 건네고서야 승합차에 올라탔다. 밤 10시 15분, 그는 집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단백질 음료, 그리고 매니저가 좋아한다는 꿀호떡을 한 봉지 더 샀다. 녹화 끝나고 바로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챙기세요라는 문자를 남길 요량이었다. 하지만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매니저에게 보낸 카톡은 깊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전화가 늦게 와도 버릇처럼 답을 주던 누나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는 1단차 시동을 걸고 매니저가 사는 아파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불과 3km 남짓. 평소라면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그런데 신호 대기 중이던 10시 37분, 모르는 번호가 뜬다. 아주 대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피가 순간 거꾸로 솟았다. 담당 간호사는 교통사고나 낙상은 아닌 듯한 두부타박이 의심된다고 짧게 설명했지만 그 단어들이 귀 뒤에서 울렸다. 머리. 타박. 응급 이찬원은 속력을 줄이고 비상등을 켜며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 와중에도 사고 정황을 되뇌었다. 차에서 내리다 뒤에서 누군가, 나는 간호사의 말을 재조합하던 중 스산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사생팬. 몇 달 전부터 매니저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던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찬원을 직접 따라다니다가 관리가 반복되자 마치 그를 가로막는 방해꾼처럼 여겼다는 전후 설명을 경찰에 들은 적이 있다. 당시엔 매니저가 별일 없어요. 팬도 마음이 급해서 그랬겠죠라며 웃어 넘겼다. 그런데 그 별일 없어요가 지금은 응급실 문 앞 비상등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밤 11시 2분. 아주 대병원 응급실. 매니저는 두피 열상을 꿰매고 CT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누워 있었다. 그의 첫 마디는 대표님께 연락드렸어요. 찬원 씨 스케줄엔 영향 없게 해달라고 할 만큼 여전히 프로였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지만 시야가 뿌옇게 흔들렸다. 미안해요. 제가 지켜야 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빙글 돌다 삼켜졌다. 경찰은 곧장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추적했고 새벽 1시 무렵 가양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여성 A씨를 검거했다. 놀라운 건 체포 당시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백팩에서 매니저 접근 동선표와 다음엔 찬원이 스케줄 끝나고 홈 앞에 서라는 자필 메모가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경찰 기록엔 단독행동 계획적 위협부로 정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찬원은 충격보다 다급함이 먼저였다. 매니저의 안정을 확인한 뒤 잠시 자리를 비켜 응급실 외래 대기실 한편에 섰다. 눈앞에 선 자결하는 형광등이 하얗게 번졌지만 귀에는 팬들의 함성과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한 사람의 울음이 맴돌았다. 그가 선 자리 위에 난전이라는 단어가 멈칫거리며 흔들렸다. 몇 분 후 그는 스케줄팀, 보안팀, 법무팀, 심리상담팀을 동시에 연결하는 전화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가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합시다. 반호이 말했다.
이미 기획사 내에 보안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프로토콜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실무진에게 부탁했다. 매니저님들 귀가 시간에도 차량 동선 체크를 의무화하고 스태프 탑승 인원을 실시간 공지하세요. 무심코 집 근처니까 괜찮겠지 하는 빈틈을 없애야 해요.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뉴스 헤드라인엔 이찬원 매니저 폭행 사건 사생팬 소행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찍혔다. SNS에는 팬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안전불감증이 만든 참사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파렴치한 뉴스 소비도 잠깐. 댓글창에는 매니저님 쾌차 기원합니다. 연예인 스태프들 노동권까지 지켜주세요. 같은 온기 어린 말들이 빠르게 채워졌다. 찬원시대 팬들은 즉시 자발적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스케줄 동선 공유 금지. 사적인 따라다니기 노 스태프도 가족이라는 문구를 담은 디지털 포스터가 팬카페와 인스타 스토리를 가득 메웠다. 그런 가운데 12월 31일 밤 8시 40분 2021 MBC 가요대체전이 생방송으로 시작됐다. 투게더라는 슬로건 아래 K-팝 최정상 그룹과 레전드 트로트 스타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무대였다. 일부 매체는 이찬원 매니저 폭행 사건 여파로 불참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썼지만 그는 무대에 섰다. 다만 평소와 달리 귀에 커스텀 모니터를 착용하고 무대 아래에는 이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경우 라인이 배치됐다. 공연 전 리허설에서 그는 제작진에게 말했다. 오늘의 이 스포트라이트는 노래를 듣는 모든 분에게 전해질 위로가 돼야 해요. 저 개인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여기 묻어나선 안 되죠. 리허설 내내 그는 카메라 동선을 점검하면서도 이어 마이크로 매니저에게 컨디션 괜찮다는 짧은 메시지를 날렸다. 병실 침대맡에 놓인 태블릿으로 그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정작 무대에 올라선 순간 그가 부른 건 예상된 화려한 템포의 히트곡이 아니라 기타 한 대만으로 편곡한 바램이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담백한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석에선 조용한 환호가 흘렀다. 그는 화려한 조명 대신 무대 위 중앙 정원 형태의 작은 화분들 사이에 서서 노래했다. 안전배려 연대 휴식이라는 글자가 각각 새겨진 흰색 팻말을 어린 시민 합창단이 하나씩 들어 올렸다. 그 짧은 4분 30초. 화려한 불꽃 하나 없이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동료 가수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노래 매니저님 회복기원 메시지야. 스태프 무전 너머로 이런 수군거림이 지나갔다. 방송이 끝나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엔 이찬원 바램이 올랐다.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다. 폭풍 속배 한 척이 등대가 되는 방법을 보여준 무대 가요대제전이 끝난 직후 이찬원은 대기실로 돌아가 헐떡이며 옷깃을 풀어헤쳤다. 기자들과 포토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야 조금 숨을 골랐다. 그러곤 첫 질문을 던졌다. 매니저님 치료 어떻게 잘 되고 있대요? 스태프가 영상통화를 연결하자 링거줄을 든 매니저가 희미하게 웃었다. 어이구 또 눈물 나려고 하네?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너 노래 걱정이나 해. 그 장면을 본 제작사의 막내 작가가 눈물을 훔쳤다. 찬원 씨가 왜 영웅인지 알겠다고 그날 이후 소속사는 스태프 세이프라인 24라고 이름 붙인 안전 프로토콜을 전 직군에 적용했다. 숙소, 병원, 집 등 모든 귀갓길 GPS 지원 사생 접근, 경보 시스템 그리고 스태프를 위한 심리케어 한 라인이 새롭게 구축됐다. 팬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가수를 사랑한다면 가수를 둘러싼 사람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SNS엔 사랑은 선을 지킬 때 완성된다는 문장이 해시태그로 돌았고 몇몇 악성 루머 게시판은 팬신고, 폭주로 게시물 상당수가 삭제됐다. 사랑의 가지치기라 불리는 집단 행동이었다. 인터뷰 후반 이찬원에게 물었다.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나요? 잠시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답했다. 무대 밖 시간도 무대예요.
어떤 노래든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을 때 더 반짝이죠. 그는 이어 가수를 지키는 일은 곧 음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선한 팬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가 촬영장을 떠나던 새벽 2시. 서울은 첫눈이 온다는 기상예보를 앞두고 있었다. 차창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 흩어지는데 알림음 한 통이 떴다. 매니저가 보낸 영상이었다. 병원 난갈에 기대어 작은 인형을 흔들며 나 금방 나아라고 외치는 모습. 곁에는 병문안 온 스태프 몇 명이 모여 있었다.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노래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또 한 장면 덧붙여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때로 숫자와 트로피로 스타를 기억하지만 그 뒤에 빼곡히 적힌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숨결이 더 큰 서사를 완성하곤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매니저의 부상과 한 가수의 무대가 교차하며 안정과 사랑이라는 오래된 주제를 다시 쓰게 만든 사례다. 팬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듯 오늘도 선은 지켰나요? 라고 묻는다. 그 질문은 곧 어떤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도 무너지지 않을 가장 든든한 무대장치다. 그러니 다음번 우리가 이찬원의 노래를 들을 때 혹은 길거리 전광판에 떠오르는 그의 얼굴을 볼 때 그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손길과 그 손을 잡기 위해 선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자. 그곳에 진짜 영웅의 정의가 빛나고 있으니